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18일 경신일 1393년 10월 23일 동북면 함주에 환왕의 정능비를 세우다. 그때 우리 임금이었던 전하께서 우군 도통사로서 정의에 따라 군사를 돌이키셨고 우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들 창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듬해 중국 황제가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씨의 후계가 된 것에 대해 꾸짖으셨고 그때 전하께서는 시중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신들과 의논의 왕씨의 후손인 요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처음 우가 왕이 된 때부터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나라를 좌우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고 재판과 소송을 통해 뇌물을 받아 조정을 어지럽혔으며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온 산과 들을 점령했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크게 무너지고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졌으며 백성들은 모두 원망하고 탄식하며 제대로 된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전하께서 재상이 되어서는 그동안의 폐단을 고치고 정치 질서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사유지로 차지된 토지를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잡았으며 쓸모없는 관직을 없애고 중요한 자리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뛰어난 인재는 등용하고 악한 자는 내쫓았으며 군사의 힘을 떨쳐 외적을 물리치셨고 백성에게는 어질고 인정 많은 정치를 베풀어 삶이 넉넉해졌습니다. 또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예법과 음악 제도를 정비했으니 온 나라 백성들이 전하를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는 어리석고 혼미하여 큰 원칙을 알지 못하고 간사한 무리를 가까이하며 충직한 신하들을 쫓아냈습니다. 여자들과 궁중 내시의 말에 귀 기울이며 토지 제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사로운 친족과 가까운 신하들만을 중용하여 공정한 인사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명령은 일정하지 않고 법도는 무너졌으며 예산을 쓰는 데에도 절차가 없어 백성의 재산만 축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인배들의 참소를 점점 더 믿고 전하께서 나라를 되찾은 공로는 잊은 채 재상 정몽주와 함께 늘 전하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몽주는 자기 편에 있는 간관들을 몰래 부추겨 공을 세운 사람이나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법망에 걸려들게 하려고 꾸며낸 글을 올려 전하까지 해치려 하니 그 위기가 너무 심각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1392년 7월 16일 좌시중 백응념과 우시중 조준을 포함한 52명이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을 살펴 정의를 먼저 주장했습니다. 백관들과 지방 원로들도 따로 상의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이었고 뜻을 모아 전하께 왕위에 오르라고 권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두세 번이나 사양하셨지만 많은 이들의 뜻이 더욱 굳건해지자 마지못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시중의 시장은 평소처럼 운영되었고 군사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나라가 하루아침에 맑고 밝게 바뀌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곧바로 지중추 조반을 보내 이 사실을 중국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는 조서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사만의 백성들이 이미 이 시를 우러르고 있고 백성은 전쟁 없이 평온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추사 조임이 돌아와 또다시 황제의 조서를 받았는데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으로 정했는가? 빨리 와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예문관 학사 한상지를 보내 나라 이름을 올리니 황제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내려주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리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사람의 도우심을 받은 일이니 이는 정말로 500년 만에 세워진 새로운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삼가 선원의 기원을 살펴보니 전주는 이름 높은 집안입니다. 사공 이하는 신라의 벼슬 했으며 신라 태종왕의 10대 손인 군윤 김은희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 이자연을 낳았습니다. 이자연은 복야 이천상을 낳고 이천상은 아간 이광희를, 이광희는 사도 이입전을, 이입전은 이긍유를, 이긍유는 이염순을, 이염순은 이승삭을, 이승삭은 이춘경을, 이춘경은 이경영을, 이경영은 이충민을, 이충민은 이화를, 이화는 이진유를, 이진유는 이궁진을, 이궁진은 대장군 이용부를 낳았습니다.
이용부는 내시 집주 이인을 낳았고 이인은 시중 문극겸의 딸과 혼인하여 장군 이양무를 낳았습니다. 이양무는 상장군 이강제의 딸과 혼인해 의주를 다스린 이한사를 낳았으며 이한사는 후에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남경 오천호소의 다루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전하의 증조부이십니다. 지금은 모광으로 추존되었고 무덤 이름은 덕능이라 하였습니다. 배우자인 이 씨는 천우위 장사 이공숙의 딸로 지금은 효비로 추봉되었고 무덤 이름은 알릉이라 하였습니다. 부 이행리는 천호 벼슬을 이어받아 이광으로 봉해졌으며 무덤은 지릉이라 하고 배우자는 등주 최씨로 정비로 봉해졌으며 무덤 이름은 숭릉입니다. 황조부 이추는 찬성사를 지냈고 지금은 도왕으로 추봉되었으며 무덤은 의릉이라 합니다. 배우자인 문주 박씨는 경비로 추봉되었으며 무덤 이름은 술릉이라 합니다. 황고 즉 전하의 아버지 이자추는 영록대부이자 판장작감사로서 삭방도의 만호였고 문화 실랑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변방에서 공을 세워 수많은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360년 4월 갑술일에 병으로 삭방도에서 돌아가셨고 향년은 46세였습니다. 같은 해 8월 병신일에 함주 동쪽 귀주의 언덕에 장사 지냈으며 지금은 환왕으로 봉해졌고 무덤 이름은 정릉입니다. 비인 최씨는 판문화 영흥백이었던 정여공 최한기의 딸이며 의비로 추봉되었고 무덤 이름은 화릉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공과 덕을 쌓아 왕위의 기초를 마련했고 선한 행동과 경사스러운 일들이 모여 근원이 깊어졌으며 덕이 후대에 전해져 성스러운 인물이 잇따라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늘이 덕 있는 자를 돌보고 도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딸은 삼사 좌사 조인벽에게 시집갔습니다. 전하의 정비한 씨는 문화부사를 지낸 한경의 딸로 먼저 돌아가셨고 절비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무덤 이름은 재릉입니다. 아들 이방우는 진안군, 이방관은 영안군, 이방인은 이간군, 이방가는 회안군, 이방원은 정안군, 이방현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원윤으로 추증되었습니다. 딸 두 사람은 아직 어립니다. 계실 강씨는 판삼사사 강윤성의 딸로 현비로 책봉되었으며 아들 이방번은 무안군으로 이방석은 아직 어립니다. 딸은 경산 이씨인 제에게 시집갔으며 제는 흥안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진안군은 찬성사 지훈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이복근을 낳았고 그는 원윤이 되었습니다. 영안군은 문화 좌시중 김천서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간군은 문화 찬성사 최인두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이석근을 낳았으며 원윤이 되었습니다. 회안군은 문화 찬성사 민선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이맹종을 낳았고 역시 원윤이 되었습니다. 정안군은 예문관 대학사 민재의 딸과 혼인하였고 무안군은 귀이군 왕우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신이 조심스럽게 살펴보건대 옛 제왕이 등장할 때 조상 대대로 쌓아온 덕과 번성한 자손수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많은 경우는 주나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나라는 후직으로부터 수십 대를 거쳐 문왕과 무왕에 이르러 왕업을 일으켰습니다. 인자하고 어진 왕비의 영향으로 자손 또한 어지럽고 왕비들이 질투하지 않아 자손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로써 800년이나 되는 장수한 왕조를 세운 것은 모두 조상들의 어진 덕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공으로부터 환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덕을 쌓아왔습니다. 전하께서는 뛰어난 자질과 신묘한 지략으로 조상들의 공로를 이어받고 큰 경사를 시작하여 지금 왕가의 자손들이 번성하였으니 참으로 주나라처럼 융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쌓아온 것이 깊기 때문에 결과가 크고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멀리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성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정총은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은 비문을 올립니다. 신령한 오얏나무는 근본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었습니다. 사공으로부터 대대로 덕이 무성하여 길이 상서로운 징조를 드러내어 환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밝은 임금을 낳으시어 문득 동방을 차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정한 시간이 돌아온 것이니 전쟁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성과 함께 새롭게 하여 덕을 드러내셨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질지 못한 내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조상들께서 경사스러운 덕을 길러 오신 힘 덕분이다. 그러므로 옛 제도를 참고하여 조상들을 왕으로 추존하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덕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빛은 더욱 찬란해질 것이다. 어진 성씨들은 이 경사를 깊이 새겨 본가의 자손과 갈래 자손 모두가 만세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귀주의 언덕을 바라보면 높고 기운이 왕성하니 이 경사는 한이 없을 만큼 큽니다. 신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고하오니 이 비문이 지나치게 칭찬하는 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비석에 새겨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환왕의 서자인 이원계와 이화의 가계. 환왕에게 서자 2명이 있었는데 이원계는 궁 안에 있던 한여 내은장이 낳았고 이화는 곰가라는 여종이 낳았습니다. 이원계의 아들은 4명으로 이름은 이양우, 이천우, 이조, 이백원입니다. 이화의 아들은 7명으로 이름은 이지숭, 이숙, 이징, 이담, 이교, 이회, 이점입니다. 이양우의 아들은 이흥발, 이흥재, 이흥노, 이흥미이고 이천우의 아들은 이갱원입니다. 이지숭의 아들은 이수장이고 이숙의 아들은 이요망과 이지발입니다. 이징의 아들은 이의경과 이미동이고 이담의 아들은 이호손이며 이회의 아들은 이복동이고 이점의 아들은 이실견입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19일 신유일 1393년 10월 24일 사역원을 설치하여 중국어를 익히게 하다. 사역원을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중국어를 익히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20일 임술일 1393년 10월 25일 정비의 기일이므로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다. 황제의 증조모이신 정비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조회를 열지 않았고 시장도 열지 못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21일 개일 1393년 10월 26일 중추원 학사 이직을 시켜 예전대로 조공하기를 청하는 표문을 보내다. 중추원 학사 이직을 중국 수도에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게 하고 이전처럼 조공을 하게 해달라는 표문을 올리게 하였다. 그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하 남제가 중국 수도에서 돌아와 황제에 간곡하고 지극한 말씀이 계셨음을 전해 듣고 신과 온 나라 백성은 감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말씀은 따뜻하고 너그러우며 포용력이 넓었습니다. 신의 마음은 성실하고 한결같았지만 감동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그해 6월에는 신하 김입견을 보내어 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려 했고 7월에는 신하 윤사덕을 보내어 성절을 축하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동의 관리가 황제의 명령이 있다고 하며 이들을 가로막아 결국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 이지를 보내 그 사정을 자세히 담아 글로 올렸으니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신하 남제가 황제의 명을 전해 받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대 나라에서는 3년에 한 번 조공을 올리게 하며 그대의 성의를 보아 사람이 가서 그대를 부르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사신이 오가는 길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인의 크신 은혜이자 황제께서 자비로이 작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덕분입니다. 신의 작은 정성을 살펴 다시 힘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해마다 자주 조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신으로서 예를 다하지 못함이니 바라건대 이전처럼 자주 조공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자께서 오래도록 평안하시길 기원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현비의 본향인 곡주를 곡산부로 승격시키다. 현비의 본향인 곡주를 곡산부로 승격하였다. 유경 이거의 정탁 박신 김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경에게는 좌상기상시 벼슬을, 이거이에게는 우상기상시 벼슬을, 정탁에게는 직무나 벼슬을, 박신에게는 사원부 중승 겸직을, 김승에게는 사원부 중승 벼슬을 내렸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23일 을축일 1393년 10월 28일 절비의 기일이므로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다. 절비의 기일이어서 조회를 열지 않고 시장도 열지 못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27일 기사일 1393년 11월 1일 차명과 교영 이하의 죄인을 방면하다. 참수형과 곤장형 이하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28일 경호일 1393년 11월 2일 병이 나자 도당에 명하여 피접할 곳을 살펴보게 하다. 임금이 병이 나서 몸이 편치 않자 도평의사사에 명령하여 임시로 거처할 곳을 알아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29일 신미일 1393년 11월 3일 도당에서 임금이 옮겨 거둥할 장소를 살펴보다. 도당에서 송림의 불일사에 함께 모여 임금이 거처를 옮길 장소를 살펴보았다. 천추사 박영충이 첨수참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천추절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 박영충이 첨수참까지 갔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9월 30일 임신일 1393년 11월 4일 서운관 관원을 불러 이거할 만한 곳을 점치게 하다. 서운관의 관원을 궁 안으로 불러 임금이 거처를 옮겨 이동할 길한 곳을 점치게 하였다.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3일 을해일 1393년 11월 7일 나무에 성애가 끼다. 나뭇가지에 서리가 끼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4일 병자일 1393년 11월 8일 전 판사 안희의 첩을 빼앗은 영과 조를 곤장치다. 정윤 이영과 전직 장군 이조가 곤장형을 받았다. 이조와 이영이 전 판사 안희의 첩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임금이 크게 노하여 곤장을 치게 한 것이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6일 무인일 1393년 11월 10일 성을 쌓다가 도망한 인부 6명을 참수하다. 성을 쌓는 일을 하던 인부 6명이 도망쳤기 때문에 모두 목을 베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9일 신사일 1393년 11월 13일 무공방을 설치하고 무학을 익히게 하다. 무공방을 설치하고 군사 음악인 무학을 익히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10일 이모일 1393년 11월 14일 청성부원군 심덕부의 아들 심종을 부마로 삼다. 청성부원군 심덕부의 아들 심종을 임금의 사위인 부마로 삼았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11일 개미일 1393년 11월 15일 임금의 탄신일이므로 이제 이하의 죄인을 사면시키고 중 1500명을 공양하다. 임금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문화부와 각 지방의 관찰사, 절제사들이 전문을 올려 축하를 드렸다. 차명과 곤장형 이하의 죄인들을 사면하였고 광명사에서 스님 1500명에게 공양을 베풀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13일 을요일 1393년 11월 17일 성 쌓는 인부를 방면하다.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에서 성을 쌓던 인부들을 석방하였다. 수창궁에 거동하다. 참참문화부사 경혜 등을 경사에 보내 정조를 할애케 하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거동하였다. 참참문화부사 경희와 상의중추원사 정남진을 중국 수도로 보내 다음 해의 설날인 정조를 축하드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17일 기축일 1393년 11월 21일 연복사의 5층 탑을 건축하여 대장경을 간수하고 왕사 자초에게 강서를 주관케 하다. 연복사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대장경을 펴서 읽게 하였으며 왕사 자초에게 강의를 맡겨 진행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5층 탑을 지어 대장경을 보관하게 하였고 이번에 이 탑이 완공되어 낙성식을 치렀다. 동쪽에 무지개가 서다. 무지개가 동쪽 하늘에 나타났다. 절제사가 거느리는 군관의 직함을 고치고 영안군을 중군 절제사 등으로 삼다. 각 절제사가 거느리는 군관의 직함을 고쳐 정비하고 영안군을 3군부의 중군 절제사로 임명하였으며
무안군 이방번은 좌군 절제사로, 흥안군 이제는 오군 절제사로 삼았다. 또한 심종을 청원군으로, 이설을 안평군으로, 김균을 계림군으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19일 신묘일 1393년 11월 23일 경천사로 이거하여 삼성의 각 한 명과 의응 친군 위만으로 수기케 하다. 임금의 거처가 경천사로 옮겨졌다. 도평의사사 이하의 각 관청은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고 대간과 형조에서는 각각 한 명씩 남기고 의흥 3군부의 병력을 남겨 교대로 숙직을 서게 하였다. 왜구 40여 명을 죽인 이성 만호 이규철에게 의복과 술을 하사하다. 서북면 채복사 장원경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성의 만호 이기철이 왜구를 공격하여 적의 머리 40여 급을 베었습니다. 임금은 이를 기쁘게 여겨 첨절제사 백얼린을 보내 이규철에게 의복과 술, 내구에서 기르는 말을 하사하게 하고 함께 보고한 장원경에게도 의복과 술을 내려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1일 개사일 1393년 11월 25일 조회일이므로 백관이 임금의 임시 처소로 가다. 도당의 모든 관원이 조회일이라 하여 임금이 머무는 임시 처소로 나아갔다. 금성과 토성이 동상 자리에서 마주치다. 금성과 토성이 하늘 동쪽의 별자리에 마주 나타났다. 각 관사마다 일원씩 수창궁에 숙직해 하고 사원부를 시켜 근태를 살피게 하다. 각 관청마다 한 명씩 수창궁에 교대로 숙직하게 하고 사원부로 하여금 이들의 근무 태도와 게으름을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2일 가보일 1393년 11월 26일 태백성이 각성을 범하다. 태백성이 하늘의 왼쪽에 있는 별자리인 각성을 스쳤다. 격구하다. 임금이 격구를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4일 병신일 1393년 11월 28일 유성이 서쪽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다. 유성이 하늘 서쪽으로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6일 무술일 1393년 11월 30일 수창궁으로 거둥하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행차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7일 기해일 1393년 12월 1일 왕사 자초를 불러 제를 올리고 명주와 비단을 시주하다. 임금이 왕사 자초를 불러 불공을 드리게 하고 명주와 비단을 시주하였다. 경성 수축 도감 판사들에게 비단과 명주를 하사하다. 임금이 궁에 앉아 경성 수축 도감의 판사들에게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관습 도감 판사 정도전이 전학서에 무공방을 거느리고 몽금척 등의 새 악곡을 연주하다. 도평의사사가 임금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관습 도감의 판사 정도전과 왕강, 부판사 정사척이 전학서에 무공방을 거느리고 문덕, 무공, 몽금척, 수보록 등 새로운 악곡을 연주하였다. 병악, 유락 등 육학을 설치하여 양가 자제들에게 익히게 하다. 6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육학을 설치하고 양반 자제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였다. 6학문은 병학, 유락, 자학, 역학, 의학, 산학이었다. 사은사 이직이 백탑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사은사로 파견된 이직이 백탑까지는 도착했으나 중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8일 경자일 1393년 12월 2일 경천사로 돌아가다. 임금이 경천사로 돌아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9일 신축일 1393년 12월 3일 별의 궤변을 앵마기하기 위해 제를 올리고 왕비와 함께 부처에게 분향하다. 별에서 이상한 현상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승려들을 시자소로 불러들여 재앙을 막는 의식을 열게 하였다. 이후 임금은 왕비와 함께 부처 앞에서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의식을 행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일 이민일 1393년 12월 4일 여러 관서에서 정사를 아뢰고자 시자소로 가니 조회를 정지시키다. 도당의 각 관청에서 아주 형식으로 시자소에 나와 정사를 아뢰고자 하자
임금은 왕래가 번잡하다는 이유로 조회를 열지 않기로 하고 아조도 중지시켰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일 개묘일 1393년 12월 5일 도승지 한상경 등에게 명하여 대학년에 를 강론케 하다. 도승지 한상경과 좌부승지 송문중에게 명하여 대학년에 를 강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4일 을사일 1393년 12월 7일 안개가 많이 끼다. 안개가 몹시 많이 끼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5일 병오일 1393년 12월 8일 경천사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할애하다. 임금이 경천사에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천추절을 맞아 황제를 축하하는 예를 올렸다. 좌상기 상시 유경이 사직하여 신선수를 배우고자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좌상기 상시 유경이 나아와 아뢰었다. 신은 과분한 은혜를 입어 높은 관직에 있으나 국가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농만 소비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본직을 사면해 주시어 물러나 도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에 임금이 말씀하였다. 그대가 나에게 신임을 받은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다른 신하들도 내가 그대를 매우 후하게 대했다고 여긴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갑자기 떠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또 신선수를 배우는 자는 대개 임금과 부모를 등지는 법인데 나를 등지면 불충이고 부모를 등지면 불효이다. 그런 그대가 어찌하여 신선이 되려 하는가?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6일 정미일 1393년 12월 9일 정신이를 중추원 부사 전백령을 간이로 삼다. 정신이를 중추원의 부사로 전백령을 간이대부로 임명하였다. 공성현을 서원군으로 승격시키다. 공성현을 승격하여 서원군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7일 무신일 1393년 12월 10일 전문을 잘게 쓰는 것을 금하다. 전문을 작게 나누어 쓰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성 쌓는 인부들의 질병을 일일이 묻도록 명하다. 사람을 성 쌓는 현장에 보내어 인부들의 병든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9일 경술일 1393년 12월 12일 무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진도를 가르치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임금께 아뢰어 각 절제사들이 거느린 군사들 가운데 무예와 전략에 능한 사람을 뽑아 진도를 가르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0일 신해일 1393년 12월 13일 동지임으로 황제를 향해 할애하고 여러 신하들의 할애는 정지시키다. 동지가 되어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황제의 궁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신하들의 임금에 대한 할애는 중지시켰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1일 임자일 1393년 12월 14일 오랑압이 오다. 오랑압이 찾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2일 개축일 1393년 12월 15일 달이 묘성을 가리다. 달이 묘성을 가렸다. 정도전이 군사를 집합시켜 진도대로 훈련시키다. 정도전이 군사를 구정 격구를 하던 마당에 모아 진도에 따라 훈련을 시켰다. 국과 나팔, 깃발 신호, 앉고 일어서며 전진하고 후퇴하는 절차를 익히게 하였다. 의주 등의 번상한 군관 가운데 장무만 남겨두고 귀양시키다. 의주, 이성, 강계도의 군관 가운데 교대로 파견된 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장무 담당자만 남겨두었다. 각도의 개수관을 정하다. 각 지방의 경계 행정을 담당할 개수관을 정하였다. 경상도는 계림, 안동, 상주, 진주, 김해, 경산이며 전라도는 완산, 나주, 광주이고 양광도는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수원이며 교주, 강릉도는 원주, 해양, 춘주, 강릉, 삼척이고 서해도는 황주, 해주, 경기자도는 한양, 철원, 경기우도는 연안, 부평으로 정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5일 개축일 1393년 12월 18일
절비의 3년상을 마치고 여러 왕자와 군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왕자들과 여러 군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는데 이는 절비의 3년상을 마친 데 따른 것이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6일 정사일 1393년 12월 19일 명나라의 읍베레를 시행토록 하다. 명하여 조정에서 명나라의 예법인 읍베레를 시행하게 하였다. 도평의사사와 각 관청에서 수창궁에 모여 삼품 이하의 관원들은 도평의사사의 총사에 들어가 절을 하였고 이어 대궐 문 밖으로 나와 서로 절하며 물러났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19일 경신일 1393년 12월 22일 신도의 건설에 내원당 감주 조생 등의 중들이 자원하다. 내원당의 감주 조생이 임금에게 나아가 배웠다. 그보다 앞서 임금은 새 도읍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의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말했다. 요즘 중들 중에는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으니 이들을 모아 공사에 동원해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각 종파의 승려들이 서로 권하고 모여서 일에 나서겠다는 중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조생이 이들을 이끌고 나아오자 임금은 기뻐하며 조생에게 음식물을 내렸고 각 종파의 중들에게는 명주와 무명을 나누어 주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0일 신유일 1393년 12월 23일 얼음이 얼지 않는 등의 기후 변화로 속격전에서 초제를 지내다. 날씨가 추워도 얼음이 얼지 않고 안개까지 끼는 기이한 기후 변화로 인해 좌승지 최일을 소격전에 보내어 태일성에게 초제를 지내고 절기와 날씨가 제자리를 찾기를 빌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1일 임술일 1393년 12월 24일 사원부에서 공납한 말값에 단자를 몰래 도용한 조반 등을 논죄하다. 사원부에서 조반, 조임, 구성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청하였다. 이들은 이전에 요동에 가서 말값을 받아 단자 비단 조각을 사사로이 몰래 바꾼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따져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임금은 사실을 자세히 살펴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날 다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청이 들어오자 임금이 이렇게 말하였다. 말 200필이 넘는 것을 어찌 다 교환했겠는가? 만약 전부 징수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지금 도망쳐 자취를 감춘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우니 마땅히 방문을 걸어 유시하되 3일 안에 스스로 나오는 자는 감경의 기준에 따라 다스리되 관청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로 판단하고 끝내 나오지 않는 자는 징수 처리를 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4일 을축일 1393년 12월 27일 짙은 안개가 끼다. 짙은 안개가 끼었다. 권위를 검교 문화 시중으로 삼다. 권위를 검교 문화 시중으로 임명하였다. 처음으로 동북면에 여러 능의 권무인 능직 2인씩을 두다. 처음으로 동북면에 있는 여러 왕릉마다 임시로 업무를 맡는 능직 인원 2명씩을 배치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5일 병인일 1393년 12월 28일 달이 방성을 범하다. 달이 하늘의 별자리 중 하나인 방성을 스쳤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6일 정묘일 1393년 12월 29일 수창궁으로 거둥하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행차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일 1393년 12월 31일 좌복야 김주에게 의복과 술을 하사하다. 좌복야 김주에게 의복과 술을 하사하였다. 조준이 질병이 있는 조관에게 의원을 보내 진찰하는 제도를 실시하자고 청하다. 좌시중 조준이 조정에 있는 관리가 병이 나면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청하였다. 선군, 전조의 징수, 호구 등에 대한 도당의 구패사에 도평의사사에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조목조목 진술하여 임금께 아뢰었다. 1. 최근 왜구의 침략이 잠잠해진 것은 실로 병선의 힘 때문이다. 선군 중에 도망치거나 사고로 빠진 자는 만호나 천호가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그 수를 즉시 보충하게 하며
도관찰사와 도절제사는 정해진 때 없이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수령이 성군을 빠뜨리면 한 명당 태 10대를 치고 인원수에 따라 벌을 더하여 최대 장 90대까지 때린 후 환임시키며 만약 10명 이상 빠지면 장 100대를 치고 관직에서 파면하라. 2. 각 도의 시위 군관들이 교대차 왕래할 때 주군에 함부로 들어가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고 별을 짓밟는 일이 많으니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 이제부터는 들판에 모여 자계하고 주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어긴 자는 본인과 인솔자 모두 법에 따라 벌하라. 3. 군과 창고의 노비들이 전조를 징수하면서 여러 지역에 나가 많은 사람과 말을 거느리고 불법 징수를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노비 한 명과 말 한 필로만 정하고 전조 외의 징수는 엄하게 금하라. 4. 일정한 재산이 없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 호구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호적에 오른 후 옮겨 다니는 자는 가장에게 장 100대를 치고 받아들인 자도 같은 벌을 주며 이정이 옮겨가고 오는 자를 보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장 70대를 치고 수령이 이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조사하지 않으면 각기 장 60대를 치고 환임시켜라. 5. 올해 여러 도의 가뭄이 심해 흉년이 들었으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기근이 다시 올 것이다. 무지한 백성들이 장차 닥칠 걱정은 돌보지 않고 신에게 제사하고 향독에 같은 일로 많은 비용을 쓰며 수령들 또한 빈객을 대접하고 전송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국가에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 혹은 상국 사신을 접대하는 경우 외에는 술을 금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서방색을 봉서국으로 개칭하다. 서방색의 명칭을 봉서국으로 고쳤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9일 경우일 1394년 1월 1일 김주를 계룡산의 신도 예정지로 보내다. 김주를 계룡산에 조성하려는 새 도움 예정지로 파견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일 임신일 1394년 1월 3일 왕후 유만수 등과 내정에서 격구하다. 임금이 귀이군 왕후 찬성사 유만수 등과 함께 궁 앞마당에서 격구를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일 개유일 1394년 1월 4일 서강에 조수가 넘쳐 민가를 침수시키다. 서강에서 조수가 넘쳐 흘러 민가들이 물에 잠겼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4일 의뢰일 1394년 1월 6일 소격전 옛 터에 거둥하여 종묘의 터를 살펴보고 도격관을 정하다. 임금이 소격전에 옛 터로 행차하여 종묘를 지을 자리를 살펴보고 공사를 감독할 관리인 도격관을 정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5일 병자일 1394년 1월 7일 금주령을 해제토록 명하다. 헌부에 명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춥고 사신도 서울에 들어왔으니 금주령을 풀도록 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6일 정축일 1394년 1월 8일 동북면에 수기자에게 면포를 하사하다. 동북면에서 숙직 근무를 하던 군사들에게 면포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7일 무인일 1394년 1월 9일 하정사 경해 등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정초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하정사 경해 등이 요동까지 갔으나 중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8일 김요일 1394년 1월 10일 내사가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백관을 거느리고 교회에서 맞이하다. 중국에서 온 사신 김인보 등 4명이 좌군 도독부의 공문을 가지고 오자 임금은 백관을 이끌고 의장대를 갖추어 교회로 나가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9일 경진일 1394년 1월 11일 다립요성을 범하다. 다립요성이라는 별자리를 스쳤다. 내사 김인보 등의 부모에게 쌀 콩을 하사하다. 김인보 등 사신들의 부모에게 쌀과 콩 각각 합쳐 백섬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0일 신사일 1394년 1월 12일 수창궁에서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수창궁에서 중국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1일 이모일 1394년 1월 13일 하윤의 상원대로 계룡산의 신독 건설을 중지하고 천도할 곳을 다시 물색케 하다. 임금이 대장군 심효생을 계룡산으로 보내 새 도읍을 건설하던 일을 중지하게 하였다. 그에 앞서 경기 좌우도의 도관찰사 하윤이 임금께 아뢰었다. 도읍은 반드시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마땅하오나 계룡산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있어 동북면, 서북면, 북쪽 지방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시는 예전에 아버지를 장사하며 풍수에 관한 여러 책을 대강 읽어보았는데 지금 들으니 계룡산의 지형은 산줄기가 북서쪽에서 오고 물줄기가 남동쪽으로 흐른다 합니다. 이것은 송나라의 호순신이 말한 바에 따르면 물이 장생의 방향을 파괴하여 쇠약함과 몰락이 곧 닥치는 땅이니 도읍지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이에 임금은 이 글을 공식적으로 올리게 하고 한문화부사 권중화, 한삼사사 정도전, 한중추원사 남재에게 하윤과 함께 참고하여 검토하게 하였다. 또 고려 왕조의 여러 산릉의 기륭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봉상시에서 산릉의 형세와 물의 흐름 등을 기록한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라고 흉한 일이 모두 실제와 맞아떨어졌으므로 심효생에게 명하여 도읍 건설을 중단시키니 중앙과 지방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부터 호씨의 풍수 관련 책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임금은 또 명하여 고려 왕조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 문서들을 모두 하윤에게 넘겨 정밀하게 살펴보게 하고 천도할 새 땅을 다시 물색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3일 갑신일 1394년 1월 15일 진안군 이방우의 졸기. 진안군 이방우는 임금의 맏아들이다. 그는 술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날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일을 일삼다가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 나라에서는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고 시호를 경멸하고 내렸다. 그의 아들은 이복근이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4일 을요일 1394년 1월 16일 백관이 진안군의 장내에 조문하다. 조정의 모든 관원들이 진안군의 장내에 조문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5일 병술일 1394년 1월 17일 진안군의 장내 행렬을 백관들이 문 밖에서 전송하다. 진안군의 장례를 치를 때 백관들이 궁궐 문 밖까지 나가 장례 행렬을 전송하였다. 내사들이 고향에 가서 근친하다.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찾아뵈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6일 정해일 1394년 1월 18일 오랑압 10여 인에게 무명옷을 주다. 오랑압 일행 10여 명에게 무명으로 만든 옷을 나누어 주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8일 기축일 1394년 1월 20일 경천사로 돌아가다. 임금이 경천사로 돌아갔다. 급전사에서 향리의 자손 등에게 경기의 전지를 주지 말도록 청하다. 호조 소속 급전사에서 다음과 같이 장계를 올렸다. 경기 지역에 남은 논밭은 토지를 받았지만 해당 등급에 비해 부족한 사람들과 새로 벼슬길에 올라 아직 토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향리의 자손인데 향리 신분을 면제받았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는 사람, 공사 천민이나 상인, 무당, 광대, 기생, 승려와 같은 사람들의 자손으로 부당하게 벼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전지를 주지 마시옵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향리 신분을 면제받았다는 명문이 없더라도 국가에 공로가 있는 관리는 토지를 받을 수 있게 하라. 또한 벼슬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공로가 있거나 벼슬한 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는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말고 모두 전지를 주도록 하라.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19일 경인일 1394년 1월 21일 김승주를 이성 만호 조치를 서북면 홈찰 별감으로 삼다.
전중경 김승주를 이성의 만호로 임명하고 사원부 감찰 조치를 서북면의 험찰 별감으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2월 21일 경인일 1394년 1월 23일 진안군의 관을 작게 만든 선공감의 관원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선공감에서 진안군의 관곽을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서 관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선공감의 관원을 순군옥에 가두었고 23일에 석방하였다.